예,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요새 계속 쌀쌀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감기들 많이 드시고 이제 건강 관리들 잘 하셔야 되는데 감기가 걸리면 제일 흔하게 오는 증상이 뭐가 있어요? 예, 기침들 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기침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기침은 꼭 감기 들었을 때만 할까요? 아니죠.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예, 우리가 기침을 하더라도 이제 보통은 그냥 감기 걸렸나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감기 들지 않았어도 기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 보면 치료를 할 때 기침하면 우선 감기약 먼저 사서 드시는데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약만 먹어도 속만 버리고 이제 소화 기능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또 만성 기침으로 가거나 이게 이제 빨리 치료가 안 돼서 몇 달씩 또 심지어는 몇 년씩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다른 증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 병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기침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세분을 해서 치료를 해요. 예, 그래서 보면 이제 감기가 들었을 때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그 한의학에서는 기침을 해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수라는 거는 이제 풍한서습 조화. 그래서 바깥의 기운에 손상이 됐을 때에도 기침을 하고 또는 오장육부 있죠, 우리 몸속에. 오장육부의 기능이 이렇게 허한 곳이 있거나 실한 곳이 있어도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기침을 하고 또 이제 물론 과로하면 기침하죠. 감기 들면서.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도 기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식적수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화 기능도 안 좋아도 기침을 하고 또는 이제 남자분들도 술 많이 드시는 분들도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주수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침의 증상도 다양하게 많고 그다음에 또 기침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도 원인을 다르게 구분을 해요. 예, 뭐 새벽에 하는지 아침에 하는지 또 오전, 오후, 밤에 많이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뭐 새벽에 많이 한다 그러면 위에 식적이 쌓여 있구나. 또 뭐 아침에 하면 위에 열이 있구나. 예, 이렇게 오전엔 기가 허하고 오후에는 또 뭐 혈이 허하고 밤에는 이제 위에 열이 많이 쌓여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기침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도 원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치료 방법은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단순히 기침한다 그래서 감기약을 가지고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거를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의사한테는 진단이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치료가 되든 안 되든 이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우리가 남녀노소에 따라서도 그 기침을 앓는 그 원인이 다르고 감기가 드는 원인도 달라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선천을 허약하게 타고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제 찬바람 조금만 쏘여도 감기 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침들 많이 하고 그래서 되게 아이들은 이제 허약한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무리를 많이 하고 과로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도 기침하고 감기 걸리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항상 생리 특성상 굉장히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에는 이제 기침을 하거나 감기 걸릴 수가 있죠. 또 거기에다가 소화기가 안 좋아도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도 물론 과로를 하고 무리를 했는데 또 과음을 해도 아까 이제 술 때문에 기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술 많이 드시고 이제 찬바람 쏘이면 감기 들죠. 예.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있어요. 노인분들. 이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이제 점점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약해져요? 예, 점차 쇠약해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력이 딸려도 감기가 들고 이제 기침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가 들어도 기침약을 드셔서는 별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체력을 보충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야 감기가 마무리가 잘 되고 그래요. 보통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제 몇 달씩 몇 년씩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약적으로는 아주 세분화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죠.
기침이 상당히 복잡한 것 같죠? 네. 그럼 치료가 어려울까요? 예. 미리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원인을 구분을 해도 오히려 그러니까 치료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원인을 잘 찾지만 그다음에 또 이거는 생활습관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을 바르게 하고 습관을 이제 잘 고치셔서 이제 생활의 법도를 맞춰서 사시면 감기에도 안 걸리고 이제 기침도 빨리 치료가 되시는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50대 후반이 되신 여자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얼굴이 아주 하얗고 되게 얼굴 하얗고 마른 분들은 건강해 보여요? 누가 네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벌써 딱 봐도 아주 힘도 없고 뭐 약해 보이잖아요. 네. 예, 이분도 좀 이제 기운이 많이 딸리는 분인데 특히 소화기가 아주 약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전쯤에 감기를 아주 심하게 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도 막 많이 잡수고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소화기가 이제 많이 탈이 나셨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음식도 마음대로 못 잡수고 감기도 완전히 치료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늘 감기 기운이 있고 몸이 찌뿌둥하면서 이제 뭐 조금만 일 있어도 짜증나고 그렇잖아요. 몸 아프면. 예, 짜증내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힘이 딸리니까. 이분은 특정적으로 기운이 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기침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침을 막 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폐병인가 보다.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라고 그래도 검사상으로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본인은 아주 이제 기운 딸리거나 신경 쓸 일 있으면 기침하고 몸은 늘 피곤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의욕도 없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이제 기침약 아무리 드려도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천식인가 보다 하고서 이제 또 천식약을 드리고 요새 보면 숨 좀 찬 것 같거나 기침 오래 하면 천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천식은 아닌데 이분이 이제 천식 때 쓰는 이제 뭐 흡입기 그거를 써보라고 하는데 그거 쓰면 가슴이 더 답답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도저도 못하니까 오셨는데 이분은 아무리 그 기침을 하고 그러더라도 감기는 이미 이제 한 2년 전에 앓으신 거고 체력을 보충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주는 그런 약을 해드렸어요. 예, 기침인데 그랬더니 그 약을 드시면서 이제 가슴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시니까 기침도 덜 나고 이제 숨찬 것도 물론 없어지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력이 좋아지셨죠. 그러니까 속도 편해지시니까 이제 잡수는 것도 좋아지시고 예, 이처럼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이제 그분의 그 핵심을 찔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천식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이제 기침 많이 해서 숨찬 거하고 진짜 천식하고는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기침은 어떤 경우에 기침을 하냐면 우리 몸속에 이제 막지 않은 불편한 기운이 쌓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몸에선 그걸 밖으로 자꾸 빼내려는 그런 기전이 있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기침이고 그 분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만 천식은 호흡이 급한 거예요. 호흡이 급해서 숨이 차면서 막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을 벌리고 이제 숨을 쉬면서 예, 어깨가 들썩거리고 몸도 들썩거리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숨이 찰 때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으면 그건 천식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이제 천식으로 치료를 하죠. 그렇게 이제 숨은 차면서 숨이 이렇게 좀 고르지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단기증에 해당을 해요. 한의학에서는 그 이제 기운에 따라 기운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단기증이라고 해요. 기가 자꾸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걸 이렇게 부드럽게 쉬지 못하고 숨찬 것처럼 그렇게 되죠. 또 기운이 많이 딸릴 때는 이제 소기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개 이런 증상들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기운 부족할 때 오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숨이 찰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체력을 보충하고 기운을 보충해줘야 오히려 천식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요번에 이제 40대 되신 남자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아주 딱 보면은 몸도 그냥 바짝 마르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더 답답한 거는
너무 숨이 차서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다가 중간중간 끊기고 말도 아주 힘이 없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시고 이러시는데 병원에서는 그 이제 모르니까 그냥 자꾸 숨 차고 말을 끊이지 이렇게 쭉 이어서 못하고 이러니까 이분도 역시 천식이라 그러면서 이제 약을 드렸어요. 약을 한 4, 5년을 먹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 간 기능이 안 좋아졌어요. 네, 천식약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몇 년을 이렇게 기운도 약한 분이 그걸 쭉 먹다 보니까 간 기능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간 수치 좋아진다고 무슨 또 약을 막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체력 약하고 몸이 딸리는 기운이 딸리는 분이 독한 약을 계속 먹으니까 소화기도 나빠지고 몸이 아주 정신 차릴 수 없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물론 검사해도 다 정상으로 나오죠. 기계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기능이 잘못된 거니까. 근데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한의원에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간이 나쁘신 분이 한약 드시면 어떻겠어요? 안 돼요. 이렇게 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미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신장이 나빠진다 교육들을 너무 많이 받고 계세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이분이 한의원에 간이 나쁘다고 약을 드시던 분이 한의원에 오셨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겠어요? 이제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잘 오신 거예요. 예. 이분은 그동안 이제 너무 독한 약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해드릴 때 그 양약의 독을 풀어주는 해독을 해주는 그런 약을 먼저 드렸어요. 한약 중에 그런 약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먼저 드시고 그다음에는 보니까 기운이 너무 딸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여기 이제 단기하고 소기를 써놨는데 요 소기증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숨을 쭉 못 쉬는 거고 말소리도 쬐끄맣고 아주 숨차고 기운이 없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이분은요, 뭐 간이 나쁘다, 뭐 천식이다 했어도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제가 진찰한 대로 체력을 보충하는 약을 해드렸어요. 이분한테. 그랬더니 약을 한 번 드시면서 이제 숨찬 게 없어지고 마른 기침하던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그러면서 차츰차츰 오셔서 말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동안 치료를 좀 오래 하셨어요. 하시고는 몸이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물론 증상이 없어진 것도 좋지만 마른 기침 안 하고 숨찬 게 좋아지셨지만 더 좋아지신 게 있어요. 뭘까요? 예, 몇 달 후에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하시는 게 있어서 검사를 하셨더니 간 기능이 정상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한약을 안 드셨으면 어떻게 되셨겠어요? 나쁘게는 좀 안 좋은 일까지 생길 수 있었던 거죠. 예. 제가 이제 참 조금 전에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약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한 분들이 그죠? 한약이 뭔지 모르고 인삼이 뭔지 감초가 뭔지도 공부 전혀 안 했던 이런 한약에 대한 문외한들이 무조건 한약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인삼의 성분 하나, 뭐 감차의 성분 하나만 가지고 그게 전체 한약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거죠.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보면요, 이 한약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미 아주 제품도 많이 개발을 해놨고 지금도 연구하고 많이 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알지도 못하면서 한약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신장 나빠진다.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그런데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의사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쭉 매일 한약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목청 높여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또 저를 찾아오는 그 이제 환자들 중에 아이들 특히 선천적으로 굉장히 허약하게 타고난 아이들은 한약을 2, 3년씩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거의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렇고 그 아이도 그렇고 한약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예, 물론 이제 저는 한의사니까 믿고 이제 하겠지만 저를 찾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죠. 한약은 정말 우리 몸을 이렇게 개선시켜주고 이제 도와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고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사실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거는 간이나 콩팥을 나쁘게 하는 거는요 화학 제품인 그런 거에 속하는 약들이에요. 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그 남자분도 전혀 다른 치료를 했는데 몸이 이제 건강해졌어요. 예, 그랬고 또 이제 요번에는 5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이 아이는 아주 눈도 동그랗고 굉장히 이쁘고 귀엽게 생긴 아이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항상 1년 내내 감기에 그렇게 이제 쉽게 걸리는 거고 이 아이의 증상은 감기 들면은 목이 붓고 또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하면서 고열이 나고 이래요. 그러니까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목소리가 쉰 소리가 날 정도 잘 안 나오고 쉰 소리 나오고 이럴 정도로 이제 심하게. 그러니까 얘는 거의 이제 그 1년 내내 해열제하고 그 항생제를 달고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어린이집 등록을 해놔도 한 며칠 가다 못 가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이제 뒤처진다 해서 그게 또 속상한 거예요. 저는 그거 속상한 것보다 얘를 건강한 게 더 이제 저는 속이 상한데. 그리고 이 아이는 겁이 아주 많은 아이예요. 제가 조금 아까 이제 눈이 동그랗고 귀엽다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담 기능을 허하게 타고난 아이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그런 아이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약을 써줄 때 감기를 치료한 약을 써준 게 아니에요. 기침을 그렇게 심하게 하고 열도 많이 나고 이러면 보통은 이제 막 해열제 써주고 이래야지 열도 내리고 이럴 것 같잖아요. 네. 해열제는 어떤 약이에요? 열 내려주는 약이죠. 네. 근데 그게 치료약일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이렇게 낮춰주는 거지 그 약효 지속 시간 지나면 다시 또 오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가 열이 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선천적으로 얘는 이제 허약하게 타고난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아주 현명한 분들인데 말에서도 그게 드러나요. 우리가 대담하다, 담차다 이런 말 쓰잖아요, 가끔. 네. 예, 그거는 담은 용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담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배짱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튼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그걸 허하게 타고났으니까 쉽게 감기에 걸리고 감기 들면 잘 안 낫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감기약을 써준 것이 아니라 담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약을 써줬어요. 그랬더니 약을 먹으면서 차츰차츰 이제 기침하는 것이 줄어들고 그다음에는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짜증내고 이러던 아이가 차츰차츰 밥을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밥 잘 먹으면. 그렇죠. 건강해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운이 나니까 한 구석에 이렇게 하고 있던 아이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면요. 한 구석에 얌전히 있는 애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약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 근데 어른들은 그럼 부잡스러우니까 정신없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잖아요. 애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벌 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 아, 얘는 건강한 애구나. 이렇게 이제 봐줄 필요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아이는 그렇게 1년 내내 감기 걸리고 그러던 아이를 담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아주 몸도 건강해지면서 의욕이 생기고 어린이집 가면 지가 대장 노릇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엔 너무 똑똑해갖고 어른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리해졌어요. 말도 너무 잘하고. 예. 조금 아까도 제가 이제 담차다 뭐 대담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오장육부는요. 다 그런 어떤 용기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허하게 타고난 부분을 보충을 해주면 몸도 좋아질 뿐더러 아주 이제 마음도 좋아지고 그러죠. 그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셔서 환절기가 됐는데도 감기 안 걸리고 지나갔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그거 배짱을 좋게 하는 약이에요. 이랬어요. 그런 약이 있을까요? 있어요. 제가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제 그래서 제가 재밌게 표현하느라고 그 배짱 좋게 하는 약이에요 했지만 이제 그렇게 건강해야 배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그렇게 치료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가 들어도 체력을 보완해드려야 된다 했잖아요. 예, 70이 이제 넘으신 할머니가 오셨는데 한 이제 2년 전에 감기를 좀 앓으셨고 감기약을 드셔도 별로 좋아지도 않고 계속 이제 더 심해지시는 거예요. 기침을 너무 하셔서 이 할머니가 기운이 너무 빠지시는 거예요. 기침 많이 해보신 분 계세요? 네. 기침해도 기운 빠져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만사가 다 귀찮고 말씀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어서 저기 음식도 못 잡수시고 아주 이제 사는 게 너무 괴로우실 정도로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저녁 되면 더 힘들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다 이러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딱 진찰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셨냐 봤더니 계속 뭐 감기 기침약 드시는데 속만 나쁘니까 이젠 그것도 안 드시는 거죠. 어떻게 해드렸을까요? 예, 한약 물론 해드렸는데 체력을 보충하는 약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기침하시면은 열도 살짝 올랐다 내리고 아주 기운이 쭉 빠지고 어떨 땐 옆구리도 결리고 막 이러셨거든요. 약을 해드려서 이제 기운을 차츰 보충을 하고 허열이 뜨는 거를 이 열이 살짝 오르니까 내려드리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기운이 나면서 기침이 줄어들고 입맛이 조금씩 나시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선요 잡수는 걸 잘 잡숴야 돼요. 뭔가 들어가야 그게 영양분이 돼서 우리 몸을 기운나게 하고 고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께서도 식사를 잘 하시게 되니까 기침도 덜하고 몸이 힘이 나고 이래서 이제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절에 또 가시니까 그 같이 이제 도반들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이제 절에 가니까 행복하고 좋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한 가지 기침을 치료하더라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침 감기 같은 거는 그냥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모든 병의 시작이 거기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침한다고 이렇게 너무 가볍게 보시지 말고 이게 고질적으로 이제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초기에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야죠. 예, 그럼 이제 오늘 기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아, 여기 먼저 하실까요? 예. 제 딸은요. 네. 20대인데 손에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뭐 갱거루라 그래요. 혹같이? 예예예. 아, 뭐가 이렇게 솟아났어요? 예예. 그래서 아, 예, 예, 누르면 아프고. 아, 근데 네. 수술을 했는데도 네.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아, 해요. 그래 네네. 원인이 뭔지 어떻게 그게 손등에만 있어요? 네네. 아, 그래요?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렇게 저기 어떻게 체격이 어떻게 생겼어요? 살이 약해요. 좀 쪘어요? 아니 좀 마른 편이에요? 네네. 좀 스트레스 잘 받고 예민해요? 컴퓨터를 이렇게 아니 어머니 닮았어요? 네네. 모습이?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가 뭐 어디 딴 사람 닮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 닮죠. 네, 제 닮았어요. 예예. 그건 이제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네네. 우리가 이제 진찰을 해봐야지 더 정확하게 설명은 해드릴 수 있지만 네. 이제 이런 손등이라든지 아니면 온몸에 어디 여기저기라도 이렇게 혹처럼 뭐가 솟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담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잘 쌓이는 체질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담음이라 그러거든요. 그 노폐물을. 근데 이 담음이 많이 뭉치면 담괴가 돼요. 아. 덩어리란 얘기예요. 담음이 덩어리를 이루었다 이런 얘기인데 대개는 여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남자 같은 성향을 가졌거나 네. 또는 이제 남자처럼 그렇게 바깥 활동 잘하면서 대장 노릇하고 싶은 그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네. 집에서 살림만 하면 병나는 사람들. 이제 그거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뭔가
의욕도 많고 이렇단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담음이 잘 생겨요. 또는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도 담음이 잘 생겨요. 소화기. 예. 그리고 이제 몸이 찬 사람들도 그런 게 잘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런데 뭐가 생겨난다는 얘기는 수술해도 또 생겨요. 왜? 근본 원인은 그대로 있잖아요. 네. 담음은 그대로 돋는데 담개만 수술하니까 얼마 지나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근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요걸 찾아서 요걸 없애야 되는 거지 아무리 수술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네. 이게 손등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손목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전에 어떤 청년이 여기 등에 등 가운데 이렇게 혹처럼 솟아나서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병원에 가면 당장 수술하라고 하죠. 네. 근데 한약을 쭉 쓰니까 차츰차츰 줄어들더니 없어졌어요. 그거는 이 근본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이런 게 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찬 거 날 거 센 거 피하고 음식. 그러니까 이제 그 익히지 않은 건 다 차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음식 피하고 자극이 강한 거 피하고 기름진 거. 이런 것들은 다 몸속에서 저런 담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들 뭘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편식하는 거잖아요. 네. 편식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뭘 먹고가 안 먹고가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음식은 다 먹고 살라고 나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걸 드시되 이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조심해서 드시면 저런 게 덜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눌러서 아플 정도면 치료는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생활은 이제 그런 식으로 조심하시고. 예. 네.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아, 여기 계신 분. 예. 저는 네. 잠을 못 자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런데 더 그 전날 피곤한 날은 더 못 자요. 예, 그러세요. 네. 그 저기 지금 뭐 그러면 수면제나 이런 거 드세요? 아니요. 아, 그냥 얼마나 되셨어요? 이렇게 못 주무신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깊은 잠도 못 주무시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럼 이제 특히 뭐 이렇게 너무 피곤하거나 이러면 더 못 주무시고 네. 신경 쓰셔도 못 주무시고 그러세요. 다른 증상은 없으시고요. 예, 없고요. 예. 그리고 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요. 그러시죠. 예. 그러면 지금 뭐 드시는 약은 없으시고요. 예, 없어요. 제가 진맥해 드릴게요. 네. 예. 오른손 주시고. 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60대 중반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되셨고요. 자, 왼손 보시고요. 네. 긴장을 아주 잘하시는 편이에요. 예. 예. 여기 계신 분께서는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이제 원래 못 주무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민감하신 분에 속해요. 예,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요만큼만 있어도 해결이 될 때까지 머릿속에 남아있고 마음속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마음이 아주 착한 분이시라 상처 잘 받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누가 요만한 얘기해도 그게 마음 집에 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하고 그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거 하시고 이러시는 분이거든요. 네, 소심하시고. 그렇죠. 머리가 쉴 날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잠을 주무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당히 피곤할 때는 잠을 주무실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해도 잠 못 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선천적이라기보다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시고 생각도 많고 기운도 약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이제 수면제 같은 거 드셔도 큰 도움이 없으실 거예요. 잠은 자더라도 멍하게 자거나 그거는 겉에서 이렇게 덮어놓는 거지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치료를 좀 하시면 좋고 평상시에 어떻게 하시냐면 대추차 같은 걸 좀 달여서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음을 좀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귤 껍질 같은 걸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게 기를 흩어주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루에 뭐 한 잔 정도, 한두 잔 이렇게
달여서 드시는 것도 좋고 가볍게 이제 스트레칭 하시고 여러분들 자기 전에 운동하는 거가 어떨까요? 좋지 않아요. 자기 전에 운동을 하면 정신을 깨워요. 우리가 아침에는 해가 뜨잖아요. 그럼 눈이 이렇게 떠져요. 그리고 이제 양기가 올라서 활동을 할 수 있어지거든요. 저녁에 해가 지면 어떻게 되느냐? 눈꺼풀이 음이 많아지니까 낮에는 양기가 올라가고 밤에는 음기가 내려와요. 괜히 음기 그럼 무거울 것 같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래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잠을 잘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요새 보면 막 24시간 헬스 이런 거 있어요. 좋을까요? 안 좋아요. 낮에는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 때고 해가 지고 나면은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안정을 해야 되는 때예요. 근데 막 밤 10시 뭐 11시 이렇게 해서 막 가서 운동을 하죠. 일시적으로는 느낌이 괜찮을지 몰라도 그분은 몸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면증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은 깊은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고 주무시다가도 밖에서 소리 다 듣고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늘 숙면을 못 하시는 체질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녁 드시고 나면 저녁은 조금 잡숫고요. 저녁 많이 먹으면 또 소화시키느라고 머리가 이렇게 좀 숙면을 못 하게 돼요. 배가 그득해도 숙면을 못 해요. 잠을 못 자는 원인 중에 저녁 식사 많이 해도 또 생각을 지나치게 많이 해도 밤에 운동을 해도 이런 거 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는 소식을 하시고 가볍게 이렇게 이제 300보 정도 걸으시고 잘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이분한테만 해당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잠들기 좀 힘든 분들은 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임상 경험을 한 1000년 이상 쭉 하면서 요때는 모가 활성화되는 시간, 요때는 오장육부도. 그래서 진지도 드셔야 되는 거고 밤에는 자야 재충전을 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요. 아이들 보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고 잘 싸고 이러잖아요. 이제 좀 요 3가지가 잘 돼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생활을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단번에 고쳐지긴 힘드시는 거고 정 안 될 때는 좀 치료를 하시는 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예.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그러세요? 네. 아픈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이게 하도 많이 걸어오고 산에 가면은 이게 발이 꼬이고 막 저려요. 네. 발가락도 막 꼬이고. 네. 자주 그랬어요. 그러면은 등산을 좀 자주 다니세요? 좀 옛날에 좀 많이 다녔어요. 무리를 좀 많이 하셨네요. 무리해가지고 발가락 걸어다니면 막 발가락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그러세요. 중간에 서서 막 예, 주물러야 되고.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그러면 이제 다리가 불편하신 거 있고 또 뭐가 또 불편하시죠? 이제 자궁 그렇게 아, 가려워요. 가려우시고. 그러세요. 오래전부터. 네, 네. 네. 그 이제 저 예민하셔서 그렇거든요. 제가 진맥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또 다른 거 또 뭐 있으세요? 그냥 간도 안 좋아가지고 예, 예. 소화도 안 되고 네. 막 간이 안 피곤하고 좋다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그러셨어요? 그럼 뭐 약을 드시고 계세요? 약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 간 기능.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네. 그러세요. 간염을 앓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알았어요.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알아가지고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진맥을 해드릴게요. 예, 오른손 주시고요. 가지고 계세요. 요렇게 예, 되셨습니다. 지금 손이 굉장히 차시잖아요. 이분은 이제 아랫배가 하체가 특히 굉장히 찬 기운이 많이 도는 분이고, 예. 그리고 소화 기능이 선천적으로 튼튼하지는 않으시네요. 소화가 항상 예. 자, 왼손 보시고요. 예. 간장약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옛날에 좀 한 3년 먹다가 또 끊었다가 네. 이제 11월
또 안 좋으셔서 또 또 안- 드시는 더안 거예요? 좋아서, 예. 네, 그러세요. 예,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저기 종합병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우선은 그 증상을 다 말씀을 안 하셔도 이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요, 이쪽은 해결되는 게 많아요. 예, 다 여기 우리가 이제 뿌리가 나무도요, 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가 뭐 생기잖아요. 여기를 알면 요거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선 이분 모습 보면은 눈이 참 이쁘시잖아요.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이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급하고 성격이 급하고. 감정의 기복도 있고 예. 성격도 좀 급하시고 이제 이렇게 화가 자제가 잘 안 되고 이런 분에 속하세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아주 잘 받으시거든요. 예, 마음은 착해서 저기 속마음하고 겉마음 표현되는 거는 좀 다른데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성격이 급하고 막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굉장히 착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맥 보면서 선천적으로 소화 기능 약하시다고 했는데 이분도 성격은 급해서 확 하시더라도 생각은 아주 많은 분이에요. 예. 그래서 늘 이렇게 잘 먹다가도 신경 쓸 일 있거나 기분 안 좋으면은 소화가 안 되고 또 이제 대장 기능도 대장도 길고 찬 편에 속하니까 아랫배 이제 아까 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스가 잘 차고 더부룩하고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불편하신 게 산에 가면 다리가 이렇게 뭐 발가락이 꼬이고 이제 주물러야 된다 이러셨잖아요. 산에뿐만 아니라 이제 걸을 때. 많이 걸을 때.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하체가 차다는 얘기는 배가 차다는 얘기는 만져서 찬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에 우리가 막 활동이 활발한가요? 움츠려들잖아요. 곰이나 저 개구리나 뱀이나 다 동면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를 몸속에 자꾸 간직하고 있어야 그나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차다는 얘기는 뭔가 움직임이 자꾸 정체가 되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체 쪽으로도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이분은 이제 아버님께서 간이 안 좋으셨고 또 본인도 이제 간 기능이 안 좋으시다고 형제 했잖아요. 6남매인데 셋이 안 좋아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 중에 당첨되셨네요. 간은 좋은 또 거 한의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아니 죄송합니다. 간주근한다 그래요. 간 기능이 튼튼해야 근육도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움직임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잘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뭐 피로도도 높고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소화 기능도 안 좋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근육들도 힘을 받지를 못하니까 근육이 없어요. 피로가 빨리 오고. 그렇죠. 쉽게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곤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은 또 앞으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골다공증 오실 수 있어요. 제가 골다공증도 있어요. 진짜 종합병원이시네. 종합병원이에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렇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도 또 이분 가만히 못 계시는 분이에요. 네. 답답해서. 가만히 안 있어요. 예. 돌아다녀. 그렇죠. 예. 진짜 종합병원이시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참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셔서 정말 좋은데요. 예. 그렇다고 댁에 가셔도 혼자 우시면 안 되고 이제 치료를 그러면 가닥을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저기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실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에 본인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의 성향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걸 조금씩 바꿔주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마음을 자꾸 지금은 웃고 이제 성격이 밝으시니까 좋은데 자꾸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운동을 조금 줄이시고 골다공증이 온다는 얘기는요. 원래는 뼈를 튼튼하게 타고난 분이에요. 이분은. 운동을 많이 해요.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뼈골 빠지게 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뼈 속에 힘을 쓰다 쓸 게 없으면 뼈 속에 있는 기름을 빼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체력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뼈가 이제 구멍이 숭숭 뚫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만 부딪히거나 넘어져도 금 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간 기능이 약하고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항상 소식하시고 그다음에 그 대신 식사하시고 300번은 걸으시는 게 좋죠. 운동 지나치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분은 가만히 못 계시는 분이긴 운동을 하지만 너무 많이 해요. 예.
그거 운동한다고 건강해지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 병원에서 간을 보완하는 약을 드신다고 해도 그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약으로는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처방들이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거 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여자분들이 아래가 음부가 가려우신 증상은 보통 질염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체력 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아래가 잘 불편해요. 맞아. 그래서 그건 그런 차원에서 치료를 해줘야 좋아지는 거지 가렵다고 항생제 먹고 소염제 먹고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크게 도움은 안 되시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는 기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시는 방법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내가 가진 거를 잘 다독다독하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예, 다시 한번 건강 관리 잘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